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비해서 약간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워크플로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가볍게 들으시면서 흐름만 이해하고 먼저 사용법만 익혀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워크플로우에서 사용될 모델은 총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Z 이미지 터보 모델이고 하나는 Z 이미지 베이스 모델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이 두 가지 모델을 모두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예정인데요. 우선 Z 이미지 터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Z 이미지 터보로 만든 사진인데요. 프롬프트는 여성이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완성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사진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그런 최고의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엄청난 모델들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모든 모델들 중에서 Z 이미지 터보가 가장 뛰어난 모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Z 이미지 터보 모델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터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디스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빠른 생성 속도를 가진 대신에 다양성을 포기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10장의 사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10장의 사진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사진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화면에 보이는 구도나 분위기, 컨셉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입력한 프롬프트를 보면은 여성이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롬프트들에는 굉장한 많은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여성이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여성일 수도 있고, 미국 여성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종류의 여성을 모두 포함시키는 단어거든요. 마찬가지로 카페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떠한 자세로 앉아있는지, 어떠한 구도로 앉아있는지 이 단어 하나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단어들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창밖이 비가 오는지 아니면 날씨가 화창한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Z 이미지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단어들의 나열로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그 단어들을 조합시켜서 최종 결과물을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다양성 없이 똑같은 사진들 위주로만 출력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Z 이미지 터보 모델이 아니라 플럭스 1 모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의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죠. 여성이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장의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쭉 넘기면서 보면요, 네, 바로 다음 사진부터 바로 차이가 나죠. 일단 카메라 각도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를 벌써부터 알 수가 있고요. 플럭스 1 같은 경우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서양인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도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주변 풍경이나 카메라 각도, 그리고 포즈 같은 것도 다양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Z 이미지 터보에서 만들어진 사진들이 좀 더 감성적이고 시네마틱하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피부의 느낌이나 질감, 그 다음에 미세한 헤어스타일,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표현해주는 부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Z 이미지가 가장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Z 이미지 터보가 중심이 되는 워크플로우로 구성하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Z 이미지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만 확보하면은 가지고 있던 단점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성을 줄 수 있는 모델을 하나 고르고 Z 이미지와 결합시켜서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야 되는데, 방금 실험에 사용했던 플럭스 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상 모델이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좋은 모델이 없나 생각을 해보다가 Z 이미지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Z 이미지 베이스 모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 화면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Z 이미지 터보로 사진을 만들 때는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다양성이 별로 없고 계속 똑같은 느낌의 사진들로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Z 이미지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면은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여성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제가 Z 이미지 베이스 모델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성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카메라 각도가 다르고요. 여성의 나이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의상, 동양인, 서양인, 그리고 이 사진처럼 머리 색상도 다르게 표시가 되고요. 네, 지금 카메라 각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고,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델이 아니라 다양성을 엄청나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Z 이미지 베이스 모델도 다양성을 높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고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모델별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워크플로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됐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시작은 Z 이미지 베이스 모델로 사진을 만들어 줄 겁니다. Z 이미지 베이스 모델로 만드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Z 이미지 베이스 모델은 매우 용량이 작고 양자화된 GGUF Q3 모델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똑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죠. 여성이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 장만 생성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서 여성이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잘 만들어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화질도 굉장히 안 좋고 해상도도 꽤 낮은 편이고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그 이유는 최소한 30에서 40 스텝이 공식 모델에서 권장하는 스텝 숫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텝 수를 높여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려는 과정에서는 완성도 있는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 있는 사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을 2배의 크기로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고 VA 인코딩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은 Z 이미지 터보 모델에 집어넣어 줄 건데요. Z 이미지 터보 모델에 집어넣을 때는 디노이즈 강도가 0.6 정도로 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앞에서 먼저 Z 이미지 베이스로 만들어진 사진이고, 중간에 그 사진을 이어받아서 Z 이미지 터보 모델로 디테일을 채워주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사진이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Z 이미지 터보 모델만 사용을 했다면 이런 구도와 이런 사진은 아마도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Z 이미지 베이스 모델이 해주는 역할은 초반에 모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구도를 잡아주는 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는 Z 이미지 터보가 가장 잘하는 시네마틱한 장면 연출, 그 다음에 매우 뛰어난 디테일 표현, 이런 부분을 담당해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어느 정도 픽셀 간의 관계를 참조해서 절반 정도부터 새로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도 꽤 괜찮지만 여기까지는 전형적으로 ZImage 서버로 한번 만든 그런 정도의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스케일링 과정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제가 선호하는 크기는 3메가픽셀 정도인데요. 너무 커지면 ZImage 터보 모델이 감당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보통 2메가픽셀에서 3메가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놔서 크기를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다시 한번 VAD 인코딩을 시켜서 또다시 ZImage 터보 모델에 집어넣어서 디노이징 값을 0.2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약 3메가픽셀 정도의 크기로 사진이 완성이 되었고, 이미지 컴페어 노드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지금 이 사진이 위에서 만들어진 사진이고,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넘겨보면은 최종적으로 업스케일이 완성된 사진이거든요. 대충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픽셀과 픽셀 간의 디테일 같은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픽셀이 정리가 덜 된 느낌인데 이렇게 치워보면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눈썹 같은 부분도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눈썹 같은 것도 표시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사진이 조금 넓게 보여서 그런데 특히나 여성 인물 사진의 클로즈업 같은 경우를 해서 보시면은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프롬프트를 바꿔서 여성의 얼굴 클로즈업 사진, 그냥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생성을 해보면 네, 이렇게 사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ZImage 베이스를 통해서 초안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완성된 사진이고 이런데 픽셀에 문제가 생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밑에서 어차피 한번 다듬어 줄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렇게 치워보면은 네, ZImage 터보로 넘어오면서 전형적인 ZImage 터보 스타일로 구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디테일만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서 한 번 더 진행한 걸 비교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갈 때가 최종적인 사진이거든요.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눈가랑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 질감 같은 것도 위에서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솜털 같은 것도 자세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입술 같은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이렇게 입술 밑에 이런 피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진짜 엄청나게 사실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머리카락 부분도 뭔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치워보니까 깔끔하게 픽셀 단위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작동하는지 한 장 더 만들어 볼까요? 위에서 ZImage 베이스 부분에서 시드 값을 변경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시드를 하나 올려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용했던 모델이 ZImage 베이스 Q3 모델이기 때문에 용량도 작고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스텝 수도 15단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밑에 가서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치워보면은 네, 구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디테일만 보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이번에는. 근데 피부 같은 경우가 지금 표현된 게 약간 플라스틱 같이 표현이 돼서 아쉽거든요. 그래서 밑에까지 쭉 가서 다시 보면은 네, 이번에는 피부 질감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픽셀이 다듬어지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완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진짜 AI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눈가 있는 핏줄까지도 전부 다 선명하게 표현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Z이미지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뼈대를 잡는 큰 구조를 잡아주는 사진을 먼저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 Z이미지 터보로 넘어올 때는 디테일만 채워지는 식으로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학습시킨 얼굴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얼굴 로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픽셀 다듬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Z이미지 베이스에서 시작된 사진이 내가 원하는 얼굴 로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스케일링까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고 깔끔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라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Z이미지 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구간에서는 Z이미지 베이스와 관련된 로라를 이것저것 많이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사진들 위주로 구도를 잡아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즈, 분위기, 컨셉, 그 다음에 조명 밝기 등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초안을 잡아서 이미지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Z이미지 터보로 넘어와서는 최종적으로 얼굴 로라만 별도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항상 고정해서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진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업스케일링이 되면서 디테일까지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설명인데요. 사진을 입력해서 사진하고 비슷한 컨셉의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진을 보다 보면은 이 사진 상당히 괜찮은데 나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핀터레스트 들어와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이 이런 구도를 잘 파악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운받은 사진을 여기 로드 이미지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활성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이 사진을 보고 QN3 LLM 모델이 이 사진을 분석해서 그거를 프롬프트로 바꿔주고요. 그 프롬프트가 텍스트 인코더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긍정 프롬프트 자리에다가 스위칭을 시켜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쓰지 않고 그냥 아까처럼 텍스트를 입력해서 사진을 만드실 때는 이 그룹을 비활성화 해놓고 다시 이 선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다시 프롬프트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 LLM 모델이 프롬프트로 바꾸고 이 프롬프트가 끝까지 진행이 되는 구조인데요. 한번 진행을 해보죠. 실행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실행 중인데요. 프롬프트가 추출이 되었고 이 프롬프트를 토대로 지금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입력한 사진이랑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프롬프트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진을 카피하는 거는 아니고 저 사진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을 프롬프트로 출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얼굴 로라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얼굴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최종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피부도 깨끗하게 디테일까지 잘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잘못 생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드 값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주면은 네, 시드 값을 바꾸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이어서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Z이미지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프롬프트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한 구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장의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넘기면서 쭉 보면요. 카메라 구도도 조금 다양하고
처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로 넣었던 사진하고 분위기나 어떤 컨셉 같은 거는 유지가 되면서 좀 다양한 사진들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참조 사진을 집어넣고 비슷한 컨셉으로 다양한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입력된 사진하고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초반에 구도를 잡아주는 구간에서 컨트롤렛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원하는 구도로 꽉 잡아주시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올 때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많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처음에 Z 이미지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구도를 잡아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구도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최대한 많은 로라 같은 거를 시비타이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올 때는 이것저것 로라를 테스트 해보니까 얼굴 로라 말고는 나머지는 작동을 잘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왕이면 처음에 구도 잡는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좋다. 그래야 그 화면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디테일만 채워지고 얼굴만 바꾸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업스케일링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Z이미지 터보 로라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Z이미지 베이스 관련된 로라를 더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워크플로우로 만든 사진들을 레딧에다가 올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다른 사진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러면서 좋아요를 엄청 눌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면 아마 최고의 워크플로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상위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생성된 결과물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드 VR 같은 업스케일링 워크플로우를 또 추가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디테일을 더 끌어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시드 VR을 안 써도 이미 충분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서 아마 당분간은 이대로 써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이제 쉬프트 값이랑 그 다음에 샘플러, 스케줄러 이런 것들이 제 나름의 최적화를 거쳐서 세팅을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또 쓰시다가 저보다 좋은 조합이나 노하우를 발견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가르침도 주시고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